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이란 전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들을 보니까 유럽 국가들이 이제 이란에 대해서 공격에 참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겁니다. 엘리제궁에서 이제 발표한 이제 문서인데요. 이란의 무차별 공격에 맞서서 이란이 주변 지역들, UAE라든지 카타르라든지 바레인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지금 무차별로 공격을 하고 있죠.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유럽 국가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의 여러 가지 자산들이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점 타격이죠. 이란이 발사하는 미사일과 드론 기지에 대해서 비례적 타격을 결정을 했다라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하면 그 공격에 상응하는 만큼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똑같이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영내 동맹국들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누구냐? 프랑스, 영국이 우선이고요. 재밌는 점은 독일도 여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독일이 이란을 공격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사안에 대해서 미국과도 합의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어떤 공조를 하면서 이란을 공격하는데 같이 참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미국, 이스라엘 넘어서 이제 영국은 참전이 확정된 것 같고요. 그리고 프랑스, 독일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 저녁 때 지중해 상에 있는 키프로스 섬에 영국군 기지가 있습니다. 공군 기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이제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영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 혼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프로스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가타부타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영국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영국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의 참전은 이제 기정사실화됐고, 이제 프랑스 그리고 독일까지 아마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분위기가 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참전을 하고 있고요. 5만 명 정도의 예비군을 동원한 상태인데 지금 10만 명을 추가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비군 15만 명을 이제 동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5만 명을 동원해서 지상 병력으로 이란을 침공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이란이 당연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 당연히 레바논 시끄러워질 것이고 팔레스타인 문제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비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년 동안 염원했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미국을 돕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스텝을 더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은 철저하게 역할이 좀 분담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방공망 그리고 주요 지휘부, 통신 체계 이런 쪽에 이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군사 시설과 핵 시설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암살 그리고 타격 이쪽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뇌부를 제거하는 것은 이스라엘 목, 그리고 전체적인 이란의 대응 역량을 제거하는 것은 미국 역할, 이런 식으로 지금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와중에 이제 가장 큰 뉴스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이죠. 종교 지도자인 이제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한 직후부터 이제 하메네이 사망설이 나왔는데, 이제 이란의 국영 언론 그리고 이란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이것이 확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40일간의 애도 기간과 그다음에 7일간의 공휴일이 이제 선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다시 한번 상대방의 이제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최고위 관리들 그리고 딸, 사위 그리고 손자 등도 함께 사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이슬람 혁명의 지도부 이런 식으로 타격을 입은 것은 처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86세 상당히 고령이었죠. 1939년생이었으니까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지금 후계자 지명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의 한 장으로 이제 퇴장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호메이니가 이제 이슬람 혁명을 성공시키긴 했습니다만, 이 하메네이가 1989년부터 지금까지 통치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현대 이란을 그냥 지금까지 끌고 온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역사의 뒷페이지로 사라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사망 과정은 이스라엘군에 의한 대규모 공습 그리고 지하 벙커에 대한 연이은 벙커버스터 투하로 이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신을 찾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이러한 이제 발표가 이어지면서 테헤란 시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이란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도와 안타까움을 이제 표시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변 국가인 이제 이라크라든지 시아파가 존재하는 여러 주변 국가들에서는 이제
미국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이제 해외에 있는 뭐 이란 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통해서 확인된 하메네이 자택에 대한 파괴 모습을 보시면 철저하게 폭격이 진행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매우 정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목표했던 지점에 대해서 아마 한 6발에서 8발 정도의 벙커버스터가 투하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메네이 이후에도 지금 다수의 지도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제거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지금 사망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란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참모총장, 정보 책임자,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전 대통령이었던 그 아흐마디 네자드 같은 경우에도 사망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메네이의 이제 아들 사실 이제 한때 후계자로도 이제 거론되고 있던 모즈타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란 수뇌부 한 40명 정도가 제거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어디 한 지역에 모여 있다가 동시에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개별적으로 사망이 됐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테헤란을 이제 자기 안방처럼 드나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사드의 위력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후계자를 지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 헌법에 따라서 현재 3인 임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후계자를 선정할 계획인데 문제는 이 후계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아마 발표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 누가 선정됐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제거 순위 1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일단 진정이 된 다음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 대통령이었던 아흐마디 네자드 같은 경우가 이제 왜 제거 대상에 들어갔느냐를 생각해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지도부가 일단 제거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잠재적인 지도부들을 아마 리스트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적대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이참에 다 제거를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남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개혁파 또는 뭐 왕정 복고 세력 이런 세력들한테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그러한 이제 보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번에도 지금 공격 대상에서 계속 제외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 내부적으로 보내는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양쪽이 이제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수일에서 최대 4주 한 달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속 공격을 퍼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월 내내 이란을 공격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왕 때린 김에 확실하게 끝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B2 폭격기가 출격을 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본토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대서양을 횡단을 해서 이란을 공습하고 지금 복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탄도미사일 기지를 벙커버스터로 공격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 위에도 여러 가지 미사일들이 지금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장거리 타격 미사일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천무급보다 더 한 단계 위라고 평가받는 사정거리 500km 이상의 신무기인데 이것이 최초로 지금 실전에 투입됐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 육군뿐만 아니고 해군도 지금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인데 약간 전문가분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약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토마호크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색깔이 이제 회색 계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은색 모습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존재가 이제 간접적으로 알려져 있던 이제 스텔스 토마호크가 처음 투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색이라는 것이 실제로 레이더를 흡수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탐지 수단으로부터 피탐되지 않는 저피탐 기술이 적용된 신형 토마호크가 발사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동원되고 있지 않은 무기가 장거리 대함 미사일입니다. 일단은 뭐 이란의 해군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장거리 대함 미사일 같은 경우는 중국
한국과의 결전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미군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지금 무기고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과연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부족한 무기는 지금 그 미사일 요격과 관련돼 있는 패트리어트라든지 사드라든지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방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이 계산하기로는 한 2주치 분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 전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몇몇 지역들이 그냥 타격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노출이 됐는데 미국이 뭔가 방공 자산을 상당히 지금 아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이유가 미사일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러한 뭐 프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신형 토마호크라든지 이런 장거리 타격 무기 재고도 지금 별로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 방위 사업체들은 지금 이제 혼신의 힘을 기울여 가지고 증산에 나서고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한 달 내에 원하는 만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4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현재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의 대부분을 다 동원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게 한 달 정도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이 왜 이렇게 무기고가 부족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4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했죠. 작년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 12일 동안의 전쟁에서 대규모로 방공 전력을 또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채우기 전에 이번에 또 대규모 공격이 이제 가해짐으로써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이번에 성과를 내지 않으면 다음을 기약하기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도 미국의 딜레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복에 나서야 되는 거죠. 이란의 보복으로 항상 첫 번째 꼽히는 것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빨갛고 초록색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그 인접의 선박들의 이제 선박 데이터들을 이제 종합을 한 것인데요. 현재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 3척 정도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혁명수비대가 발사한 미사일의 명중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모습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도에서 보시면 지금 이쪽에 대규모로 지금 빨간색 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에도 지금 점들이 모여 있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돌아가니까 일단 대기. 공해상에서 지금 정선에서 상황을 기다려보고 있는 유조선이 한 150척 정도에 이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쨌든 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최대한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쪽에 지금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배들은 자기들의 위치 그리고 항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전송하는 장비들을 싣고 있죠. 그래서 선박 추적 및 통신 시스템, 보통 AIS라고 부르는 시스템들이 이제 있고 이것을 통해서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의 흐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이것들이 몹시 막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주로 이란 쪽에서 엉뚱한 쪽에서 발신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해상에 있어서의 어떤 그 통항을 바로 가로막는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지금 이란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의 좀 여러 가지 지금 엇갈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란 외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란은 해협 봉쇄 의도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무전기로 VHF 통신을 통해 가지고 통과할 수 없다. 통과할 경우에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통일된 의사결정 체제가 붕괴했다라는 점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봉쇄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사일을 통한 그리고 드론을 통한 간헐적인 타격 그리고 이런 것을 우려한 선박들의 이제 운항 자제를 통해서 봉쇄에 준하는 효과를 이제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시나리오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이제 대규모 기뢰라든지 아니면 드론을 통한 완벽한 봉쇄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군의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때마다 바로바로 미국이 이제 공격하는 이제 이러한 패턴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또 예상치 못했던 민간인 피해도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규모 드론을 동원해서 주변 국가를 타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공격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표시한 거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반대로 이란이 이제 공격을 해서 상대방을 이제 타격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은 대규모 탄도미사일 전력 그리고 사헤드로 대표되는 이제 드론 전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통해서 주변 국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타격하고 나서는데 현재 지금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며칠 동안 이란의 패턴을 보면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다라는 점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양쪽 모두 다 탄도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탄도미사일 차량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함으로써 이란의 어떤 그 반격 능력을 상당 부분 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굳이 초반부터 상대방이 최고의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가했을 경우에 뭐 뉴스에 나오는 어떤 화면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란의 의지를 보여주긴 좋겠습니다만 과거 이스라엘과의 12일간의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점들을 좀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반격의 수위를 높이면서 상대방의 어떤 방어력이 점점 약화되는 그러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란의 반격들이 상당히 좀 중구난방으로 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유력한 추측은 이란 당국이 미국이 공격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대상지에 공격을 할 권한을 밑으로 다 위임을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소령급, 대위급이 알아서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다 목표를 할당해주고 권한까지 위임해준 상태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친구들이 버튼을 누르면 발사가 됩니다만 이것이 잘 조직화된 특정 목표를 향해서 날아간다기보다는 사전에 결정돼 있던 그러한 목표물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지금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란의 여러 가지 이제 공격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은 이제 뭐 몇 가지 패턴들이 좀 관찰이 돼요. 일단은 첫 번째는 탄도미사일들이 이제 요격이 되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는데 그 떨어지는 탄도미사일들이 이렇게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것은 다 그 탄도미사일들이 액체 미사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란에서도 이제 액체 연료 탑재 이 미사일들은 구형으로 분류되는데 지금 이란은 철저하게 구형 미사일들 위주로 지금 발사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 이스라엘, 미국 방공망의 자산들이 상당히 소진될 때를 노려가지고 고속의 탄도미사일들을 발사하지 않을까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집요하게 가장 위협적인 아주 고속의 최신형의 탄도미사일들을 먼저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사할 수 있는 게 이제 구형 탄도미사일밖에 없지 않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뭐가 맞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상반된 이 상황 속에서 실무 현장에 있는 이제 초급 장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당장 다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제 약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집요하게 지금 현재 목표물을 추적해가지고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파괴되는 것보다 지금 당장이라도 다 쏴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욕구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도미사일이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대규모 드론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은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샤헤드 같은 이제 자폭 무인기를 대량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샤헤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한 대당 한 2만에서 3만 달러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이거 만약에 명중시키려고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보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런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항속거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2,500km까지 이제 날아간다라고 그러니까 먼 지역까지 날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이제 매우 느립니다. 한 180km, 200km 이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준비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이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있고요. 주변 지역들, 뭐 바레인이라든지 카타르라든지 뭐 UAE라든지 이런 주변 지역들이 지금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바레인에 있던 제5함대 기지에 있던 이제 미국 레이더가 이제 공격받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죠. 지금 화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보셨는데 여기 보면 딱 샤헤드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삼각형의 샤헤드가 지금 레이돔을 향해서 지금 내려 꽂히는 그런 모습들이 촬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바로 명중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목표에 대해서 이란이 이미 이제 좌표를 다 따놓은 상태고 이것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그다음에 내부적인 혼선 등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적인 모습들은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모함 링컨함을 겨냥해서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미국 해군은 이제 미사일이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그냥 바다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격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풀에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 힘겹게 요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이 전쟁은 주변국들로 지금 점차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AE, 쿠웨이트,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 지금 대규모로 타격을 입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드론 같은 경우에 보면 UAE 같은 경우에는 541대, 쿠웨이트 283대, 그리고 바레인 136대, 카타르 12대, 요르단에도 수십 대가 지금 겨냥이 돼서 발사가 돼서 여러 가지 피해를 이제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UAE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고층 이 건물들이라든지 아니면 호텔들 그리고 공항 모든 지역들이 지금 공격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UAE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현재 137발의 미사일 그리고 209대의 드론이 이제 공격하는 것을 탐지를 했고 이 가운데 미사일 132발 그리고 드론 195대를 요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사일 같은 경우는 5발을 이제 놓친 셈인데 일단 이 5발은 그냥 바다에 떨어졌기 때문에 요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제 분류가 됐고요. 드론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14대 정도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 14대 놓친 드론들이 지금 이제 이러한 피해를 지금 입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바이라든지 아부다비 공항이 지금 운영이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팜 아일랜드, 부르주 알 아랍 같은 UAE를 대표하고 있는 아주 좋은 이제 그러한 지역들, 주거지들 이런 지역들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실 두바이라든지 카타르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혼란스러운 중동, 위험스러운 중동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모두가 다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비즈니스의 중심지 그리고 항공교통의 중심지로서 성장을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타격을 이제 입게 된 거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UAE 같은 나라도 상당히 방공 전력을 잘 갖춰놨다라는 점들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UA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방공망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층으로 지금 쌓아놓은 이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사일들은 대부분 요격을 했는데 드론에 의한 피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항공교통이 지금 통제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UAE 화면 하단에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UAE죠.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공 운항이 제대로 정상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3월 1일자가 되니까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항공기들이 보이지 않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물론이고 이라크, 카타르 이 지역의 영공이 지금 폐쇄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향하던 비행기들이 회항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전쟁 때문에 회항하는 경우에는 항공사 책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불이라든지 다음 편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대혼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왜 주변 국가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더 적을 만드느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계속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지를 제공해 준다든지 미국을 도와주는 국가들에 대해서 경고를 날려왔습니다. 즉 이란이 공격을 받을 경우 그와 연관되었다고 간주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는 보복을 가할 것이다라고 그동안 수차례 천명을 해왔는데 이것을 이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걸프 국가들, UAE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번 공격에 우리는 관계없어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거죠.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제 공격을 받았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제 이란을 이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화가 난 나라는 이제 UAE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랍에미레이트도 조만간 이제 아마 이란 공격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과 더불어서 중동 국가들까지 이란 공격에 참전하게 되면 이제 판이 이제 더 커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건 아마 맥시멈일 것이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주 정도에 가진 모든 것들을 이제 일단 쏟아 부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이제 레짐 체인지를 이제 도모를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의도로 될 것인지 아니면 이란이 자기들이 의도했던 대로 장기전으로 가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서로 교착 상태로 가면서 체제를 유지하고 뭐 휴전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임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2월 28일 날 시작됐던 이 공격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이제 제거로 일단은 미국과 이스라엘 쪽이 승기를 잡았습니다만 그 향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